당신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서미영의 귀를 때리는 지점장 김상철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겨져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며 서미영을 가리키고 있었죠. 오전 10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국제일은행 강남지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줄을 서서 업무를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미영은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입사 3년 차인 서미영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친절하기로 유명했어요. 어려운 고객이 와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고 복잡한 업무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부모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평소와는 다른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며칠째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의 할아버지였어요. 다른 고객들이 코를 막고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서미영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통장을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잔액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서미영은 할아버지의 통장을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장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서미영은 마치 고급 고객을 대하듯 정중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에 통장 번호를 입력하는 서미영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잔액을 보고 눈을 크게 뜨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할아버지께 통장을 돌려드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점장 김상철이 사무실에서 나와 창고 쪽을 둘러보다가 서미영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 대리, 뭐 하는 거예요? 김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서미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객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요. 저런 사람이 우리 은행에 무슨 일로 왔는지 확인이나 해봤어요? 김상철의 말에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굽은 등을 더욱 움츠리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서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지점장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우리 은행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김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과연 이 평범해 보였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서미영의 작은 친절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부로 그만두시오. 다음 날 오전 지점장실에서 들려온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서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불려간 것은 예상했지만 설마 해고까지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점장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김상철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른다고요. 어제 그 노숙자 때문에 우리 지점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일이 있은 후에도 다른 고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았고 특별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몇몇 고객들은 서미영의 친절한 응대를 보고 감동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김상철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체면과 권위만이 중요했어요. 평소에도 직원들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였거든요. 은행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무작정 친절하면 되는 줄 아세요? 고객을 가려서 응대해야 한다는 기본도 모르나요? 서미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은행원으로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지점장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은 모두 소중하다는 가치관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지점장님, 그분도 엄연한 고객이십니다. 통장도 가지고 계셨고
그만해요.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요. 김상철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 지점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본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본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은 지점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일이었고 특별히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상철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마침 좋은 기회네요. 서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단 하나의 친절한 행동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서미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거든요. 부모님께서 병원비로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직은 치명적이었어요. 하지만 김상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서미영의 원칙적인 모습이 못마땅했던 그에게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반가웠던 거죠. 결정된 일이에요. 오늘 중으로 사무 인수인계하고 나가세요. 그 순간 서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김상철은 그런 그녀를 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미영은 원룸 자취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지점에서 나온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하루 만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핸드폰에는 동료들로부터 온 위로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에 놀라며 응원의 말을 보내왔어요. 특히 같은 창고에서 일하던 박 대리는 너무 억울하다. 지점장이 너무 심했다며 분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지만 그런 위로도 서미영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부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은행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요즘 같은 취업난에 금방 새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터였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서미영은 어제 일을 계속 되새겨봤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운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은행원 교육을 받을 때도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배웠는데 왜 그것을 실천했다고 해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피하고 지점장이 노려볼 때도 묵묵히 참아내시던 그 모습이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꼈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문득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는 은행에 오지 못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에게도 분명 사연이 있을 텐데 왜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저녁 무렵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해고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시다가 서미영의 행동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딸이 옳은 일을 했구나. 비록 결과는 좋지 않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은 잘한 일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서미영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세상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부모님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서미영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려 했습니다. 우선 이력서를 다시 정리하고 내일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혹시 어디선가 면접 연락이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서미영 대리님이신가요? 서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서미영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어요. 혹시 서미영 대리님이신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서미영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제가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서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이라면 은행에서 있었던 그 일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지점장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누군가를 시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어제 일이요? 네, 한국제일은행 강남지점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한 할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서미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행 직원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먼저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것부터 궁금하시겠군요. 사실 저는 그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목소리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서미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어제 은행에서 받은 친절에 대해 매우 감동하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모두 피할 때도 변함없이 정중하게 대해주신 것을 고마워하셨어요. 서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고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아시는 거죠? 서미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해고 소식은 아직 지점 내부 사람들만 아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 2시에 저희와 만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요? 네, 그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몇 분이 더 계십니다. 서미영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무슨 일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리님께 절대 해가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미영은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롯데호텔 로비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할 거예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서미영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설사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호텔 로비에서는 위험하지 않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를 찾으실 때는 김 회장님 일행이라고 프론트에 말씀해 주세요. 김 회장님이요? 네,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서미영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라니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밤새 궁금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든 붙잡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바로 그 노숙자입니다. 롯데호텔 로비에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일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미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어제 은행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품격 있는 자세까지.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서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놀라셨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미영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회장님의 비서실장 박정수입니다. 어제 전화드린 사람이에요. 서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제일은행 대주주 김영호 회장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제일은행이 대주주이시라고요? 김영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위험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국제일은행 지분의 15%를 소유하고 있어요. 어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은행을 방문한 것이었죠. 특별한 목적이요? 우리 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의 고객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말이에요. 서미영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이 일부러 노숙자로 변장해서 은행 서비스를 테스트한 것이었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겉모습만 보고 고객을 차별하더군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박정수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총 12개 지점을 방문하셨는데 회장님을 제대로 응대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남 지점이었어요. 정확히는 서미영 대리님이 계신 창고였죠. 서미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다른 지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떤 곳에서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어떤 곳에서는 경비원을 불러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우리 은행 고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리님은 달랐습니다. 박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하게 응대해 주셨고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거든요. 회장님께서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해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상철 지점장 때문이죠.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점장의 평소 행실까지 알고 계셨다니요. 사실 김상철 지점장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본점까지 여러 번 접수되었어요. 하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이번 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옳은 일을 한 직원을 해고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강요하는 관리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서미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 줄이야. 내일 오전에 강남 지점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김 회장의 제안에 서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상철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전 10시 강남 지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용호 회장이 본점 임원들과 함께 지점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김상철은 서둘러 사무실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비상이라고 지시했어요. 오늘 회장님이 오시니까 모두 긴장하고 실수하지 말아요. 하지만 김상철은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기 시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점 입구로 김 회장 일행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김상철은 가장 앞에서 아무 깊게 절하며 환영 인사를 올렸어요. 회장님 강남 지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김 회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김상철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실로 들어가죠. 김상철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서둘러 앞장서서 지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앉으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함께 온 본점 감사실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김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접수 내역입니다. 감사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에는 지난 2년 동안 김상철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예요. 또 다른 서류가 김상철 앞에 놓였습니다. 서미영의 해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제 무슨 일 말씀이시죠? 김상철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서미영이 들어왔어요. 서미영 대리가 왜 여기 있어요? 김상철은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어제 해고했던 직원이 회장과 함께 나타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앉아 있으세요.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 직원을 해고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였죠? 김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는 그럴듯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노숙자 같은 사람을 너무 친절하게 대해서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했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감사실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상철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봤는데 거짓말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노숙자가 바로 접니다. 순간 지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제가 일부러 변장하고 서비스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고객을 차별하라고 지시했고 옳은 일을 한 직원을 해고했어요. 김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복직이 아니라 승진입니다. 김 회장의 말에 서미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에서 복직도 기적 같은 일인데 승진이라니요. 승진이라고 하시면 강남지점 신임 지점장으로 임명합니다. 본점 인사담당 상무가 임명장을 서미영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편 김상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징계 절차는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김상철 지점장은 즉시 해임하고 관련 부서로 발령 조치합니다. 감사실장의 차가운 선고에 김상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일해온 은행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직원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왔는데도 개선하지 않았잖아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리자를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지점장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에 모두들 놀라고 있었지만 김상철의 해임 소식에는 은근히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김 지점장이 물러나는구나. 서미영이 지점장이 된다고. 정말 대단하다. 특히 서미영과 가까웠던 동료들은 기뻐하며 축하를 건넸어요. 평소 서미영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승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아, 축하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박 대리가 달려와 서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미영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은행 대리였는데 갑자기 지점장이 되다니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서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당신이 어제 보여준 것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김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당신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서미영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김상철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쓸쓸히 지점을 떠났습니다. 평소 그에게 시달렸던 직원들은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반면 서미영의 지점장실 취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준비해왔고 고객들 중에서도 축하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 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 고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미영 지점장님은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그날 저녁 서미영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이 지점장이라니. 어머니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으시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서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 후 서미영 지점장의 첫 번째 직원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지점 회의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객의 외모나 신분을 보고 서비스를 달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고객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서미영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런 가치관에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김상철 지점장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신 할머니께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박 대리님이 직접 할머니 자리까지 가서 상담해드렸죠. 박 대리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움직이시기 어려우셨으니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서미영은 박 대리의 행동을 칭찬했어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사례를 공유하면서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나가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서미영은 지점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점 운영은 어떤가요? 김 회장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서미영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강남지점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고객 불만이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칭찬하는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져서 업무 효율성까지 개선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미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한 고객분이 이 은행은 정말 다르다며 친구들에게 추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리더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서미영의 겸손한 모습에 김 회장은 더욱 흐뭇해했어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서미영은 창고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고객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의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서미영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고객으로 왔어요. 정기 적금 하나 만들려고요. 박 대리님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서미영은 박 대리를 부르며 김 회장을 안내했어요. 박 대리는 김 회장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정중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미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아도 모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서미영은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